집안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쓱싹쓱싹 금방 하던 청소도 이제는 허리 한번 펴기가 쉽지 않고 돌아서면 어딘가 또 지저분해져 있는 것 같아 한숨부터 나오고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집안일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손님이라도 오면 부랴부랴 치우기 바빴던 경험.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건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도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해 하루 종일 청소할 필요 없이 매일 작은 습관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 집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몸에 무리 가지 않고도 늘 깔끔하고 정돈된 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일상 습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의외의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매일 5분 정리정돈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아주 작은 시간만 투자해도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 4분 또는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집안의 특정 공간을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식탁 위를 깨끗하게 닦고 식기들을 바로 설거지통에 넣는 것,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 바닥에 널려 있는 잡동사니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작은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큰 더미가 되고 그 더미가 우리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택배 상자를 열고 물건만 꺼내고 상자는 그대로 바닥에 두는 습관, 신문을 보고 난 후 아무렇게나 소파 위에 던져두는 습관, 외출하고 돌아와 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는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몇 시간 만에 집안이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작은 것들을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을 개어 침대 옆에 두거나 세탁 바구니에 넣고 침대 시트 정도만 가볍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거예요. 혹은 설거지를 끝낸 후 주방 싱크대 주변 물기를 마른 행주로 한번 쓱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때가 끼는 것을 예방하고 다음날 아침 주방이 훨씬 더 상쾌하게 느껴지겠죠. 출입구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택배 박스는 바로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한 후에는 광고 전단지나 불필요한 고지서는 바로 버리고 중요한 서류는 정해진 자리에 보관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투자로 집안이 정리되고 그로 인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하루의 시작도 더 산뜻하고 활기차게 느껴지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매일 5분씩 정리하는 습관은 작은 노력으로도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구역별 집중 청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를 시작하면 온 집안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방부터 화장실, 거실, 방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식은 우리 몸에 너무나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오거나 쉽게 지쳐서 결국 청소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역별 집중 청소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말 그대로 집안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매일 한두 구역만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화장실 세면대와 거울만 깨끗이 닦고
화요일에는 주방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만 정리하고 닦는 시기죠. 수요일에는 거실에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목요일에는 침실만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금요일에는 베란다를 정리하거나 창문을 닦는 등 좀 더 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일 한두 구역만 정해서 청소하면 하루에 들이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만 깨끗이 하자는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하면 전체 집안을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낀 물때를 닦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트인 기름때를 닦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와 병이 주변만 집중적으로 닦아내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구역을 청소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집안 전체가 한 번씩 깨끗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김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늘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면대와 변기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데 30분 정도를 할애하시는데, 그 외 다른 요일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화요일에는 거실을, 수요일에는 주방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집이 깨끗해질까 하고 걱정했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늘 집안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한 번에 다 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이 방법은 우리 몸의 피로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청소를 더욱 즐거운 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청소해야 할 목록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 오는 스트레스 대신 오늘은 이만큼만 하면 돼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조금씩 구역을 나누어 청소하는 습관은 우리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집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면 청소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음은 우리의 청소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세 번째 습관인 바로바로 버리기 또는 정리하기입니다. 이 습관은 쌓이는 먼지나 오염만큼이나 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물건의 축적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라며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 추억이 담겨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건들이 점점 쌓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쌓이는 물건들은 결국 집안을 비좁고 어수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먼지가 쌓일 공간을 늘리고 청소할 때마다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때그때 정리하고 버리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정리정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의 손에 닿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작은 습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옷을 옷장에 넣으면서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꺼내 기부함에 넣는 것, 읽고 난 신문이나 잡지는 즉시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을 때 냉장고 안에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냉장고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식재료를 보관할 공간도 생깁니다. 서랍 안을 정리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면 미련 없이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여질 수 있지만 불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집안이 넓어지고 깔끔해지는 것을 느끼면 그 뿌듯함에 앞으로는 더욱 쉽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이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을 담아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거나 필요 없는 물건은 바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습관 덕분에 그분 댁은 항상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된 듯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건을 비워낼수록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은 더욱 쾌적해집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청소를 쉽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간결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청소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네 번째 습관입니다. 최신 청소 도구들은 마치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처럼 집안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 바로 올바른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청소기와 걸레질에 필요한 허리 굽히는 자세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명하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가볍고 충전식이라 선에 얽매이지 않는 무선 청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선 청소기는 힘이 약한 분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작은 먼지나 머리카락을 청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목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긴 손잡이가 달린 먼지떨이나 막대걸레도 좋은 도구입니다. 높은 곳에 쌓인 먼지를 털거나 바닥을 닦을 때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서서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대 밑이나 가구 틈새처럼 손이 닿기 어려운 곳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해주죠. 마이크로파이버 소재의 행주나 걸레는 물만으로도 기름때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 세제를 사용할 필요를 줄여주고 훨씬 적은 힘으로도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를 할 때 바구니나 작은 통에 필요한 청소 도구들을 한데 모아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제, 수세미, 행주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청소할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도구들을 하나씩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옮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청소 중에 필요한 도구가 없어 다시 가져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이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알아서 집안 곳곳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매일 바닥 청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허리를 굽히기 어렵거나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청소를 더 쉽고 빠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도구 대신 가벼운 것을, 힘든 자세를 요구하는 도구 대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청소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청소를 더욱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습관, 청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음식을 먹고 난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무엇인가 쏟았을 때 즉시 닦아내는 습관은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 비결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습관인 바로바로 닦기 치우기입니다. 이 습관은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어떤 얼룩이나 오염이든 시간이 지나서 마르거나 굳어버리면 지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면 방금 생긴 따뜻한 얼룩은 물 한 방울, 행주 한 번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었을 때, 싱크대에 물이 튀었을 때, 혹은 무언가 흘렸을 때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면 기름때는 굳어버리고 물때는 얼룩으로 남게 되어 나중에는 더욱 힘든 청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다가 바닥에 몇 방울 흘렸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는 끈적끈적한 얼룩이 되어 달라붙어 신발 바닥에 묻어나거나 벌레가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흘린 즉시 작은 걸레나 휴지로 닦아내면 얼룩이 남을 일도 없고 청소도 10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를 사용한 후 물기가 주변에 튀었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쓱 닦아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기가 마르면서 생기는 하얀 물때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작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화장실 청소를 훨씬 덜 자주 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바로 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난 접시나 냄비에 음식이 오래 붙어 있으면 굳어서 나중에 세척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통에 담거나 가볍게 물로 헹궈두기만 해도 나중에 훨씬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냄비나 프라이팬은 사용 직후 따뜻할 때 바로 물에 담가두거나 닦으면 눌어붙은 음식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즉시 처리 습관들이 모여 집안 전체의 청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피부에 좋은 크림을 매일 조금씩 바르는 것처럼 집안의 작은 오염물들을 바로바로 처리함으로써 큰 오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이 습관은 우리의 청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깔끔한 집에서 생활하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을 늘 상쾌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줄 6번째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먹고 난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무엇인가 쏟았을 때 즉시 닦아내는 습관은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 집을 늘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습관인 매일 환기하기입니다. 청소라고 하면 보통 물건을 치우고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 또한 깔끔한 집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닦아 놓아도 공기가 탁하고 쾌쾌하면 결코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없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는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창문을 열기 꺼려지는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밤새 묵은 공기, 잠자는 동안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와 습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환기를 시켜주면 집안에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가 한결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집안의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외부로 내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리 후에도 짧게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등 냄새가 강한 요리를 했을 때는 환풍기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완전히 순환시켜 음식 냄새가 벽이나 가구에 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를 마친 후에도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좋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날린 미세먼지나 세제 냄새 등을 외부로 배출하여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운 날씨에도 짧게 5분이라도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동안만 열어두어도 공기는 충분히 순환됩니다. 그리고 환기 후에는 난방을 다시 가동하면 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환기를 시키는 이 습관은 우리 집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를 치우는 것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집안에 청결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집안 가득 신선한 공기가 흐르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상쾌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과 만족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5분씩 정리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정리하며 편리한 청소 도구를 활용하고 오염물을 즉시 닦아내며 마지막으로 매일 환기를 시키는 6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습관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먼저 시작하기 쉬운 습관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침대 정리부터 시작하거나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부터 들여보는 겁니다. 작은 첫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 어느새 여러분의 집은 항상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집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나눈 습관들 중에서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청소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이 들어서도 늘 활기차고 깨끗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